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위치한 크림대교, 일명 케리치대교라고도 하죠. 현지 시간 10월 8일 오전 6시 7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다리의 자동차 통행 부분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폭발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철도 통행 다리에 석유를 싣고 크림반도 방향으로 가던 열차 가운데 유조차가 7량이 있었습니다. 여기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 러시아 당국의 설명이죠. 러시아 정부 기관은 국가반테러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이 폭발로 대교의 주요 구간이 일부 절단되어서 내려앉았고 이에 따라 크림반도에 오가는 열차 운행이 당분간 중단된다. 이렇게 타스 통신이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당시 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리의 선박이 통과하도록 만든 아치형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어서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간 방송은요, 크림대교, 일명 케리치대교라고도 합니다. 이 케리치대교, 크림대교에 관한 내용과 폭발의 원인과 의문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자랑하는 유명 건축물인 크림대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림대교는요, 2018년에 개통되었는데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서부 러시아 땅입니다. 타만 반도와 크림반도를 잇는 해협 위에 건설된 다리입니다. 복선 철교와 왕복 4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고요. 철길 길이는 18.1km, 또 도로교는 16.9km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이죠. 유럽 고속도로인 E97 도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부산의 광안대교 길이는 7.4km이죠. 2배 이상으로 긴 다리로 보면 됩니다. 지나간 역사지만 이곳에 교량 건설이 필요하다고 군침을 넘긴 나라가 좀 있었죠. 특히 나치 독일이 크림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요새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러시아 남부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장악하려고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의 붕괴 후에 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강제 점령해서 본토와 연결을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구적으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2015년에 교량의 착공을 서두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준공하죠. 그러니까 이 다리 건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다리 구조물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크림대교 구조물은 교각이 촘촘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낮아서 대부분 구간에는 선박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량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조해를 러시아가 통제하기 쉽게 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선박 통행 부분 한 곳을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높이가 45m, 그리고 넓이는 227m로 선박이 통행하는 방향을 지정해 준 거죠. 이 크림대교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흑해와 아조해의 선박 광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조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가 있죠. 마리우폴. 그 유명한 마리우폴 항구가 항구로서 구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해양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된 항구가 된 거죠. 이 다리로 인해서 러시아가 아조해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조해는 러시아의 호수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보니 크림대교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자신의 자부심과 통치력의 상징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통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덤프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쳤고요. 또 그가 먼저 기차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건설비는 여러 자료가 좀 다른데요. 3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랑거리인 크림대교의 폭발은 지금 국내의 동원령으로 러시아 자국민의 동요가 한창이죠. 막 해외로 탈출하는 탈출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선, 동부 루안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고 해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구나 이 폭발은 그의 생일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푸틴은 크림대교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테러리스트 소행이다 라고 딱 잘라서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푸틴이 주장한 대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했다 이런 확실한 언급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연관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긴 합니다. 미하일 포델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8일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에 크림 대교는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불법적인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도둑질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어야 하며 러시아에 의한 점령된 모든 것은 추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장 사진도 함께 올렸죠. 해당 사진에는 차량 통행 다리와 상판이 무너져 바닷물에 잠긴 모습과 불붙은 열차가 멈춰있는 철도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같이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건설한 크림대교는 크림반도 자체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러시아가 점령당하고 있을 뿐 엄연히 우크라이나 땅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기 때문에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멋대로 건설한 구조물일 뿐 한마디로 건설해서는 안 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3일자 드미트리 쿨레비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 희극 배후의 장난 전화에 속아 넘어가서 크림대교 공격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13일에 보도했죠. 누가 봐도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또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이어주는 핵심 보급로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이 크림대교는 러시아군에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전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기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쟁 물자를 남부 전선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 모두 크림대교를 통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로가 끊어짐으로써 전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의 대타격이 될 게 분명해졌습니다. 당장 헤르손 북부 드네프르 강을 연결하는 교량이 전부 파괴돼서 전쟁 물자 보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고립된 2만 명의 러시아군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죠. 결국 크림대교 파괴 사건은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남부 전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푸틴의 야욕과 정치적 생명이 이제는 끝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은 패주를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더욱 절망적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의 강점당한 영토를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